안녕하세요. 세 번째 순서를 맡은 김푸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거는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고 끝까지 졸지 않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춘추 전국시대가 얼마나 유명하면은 이게 게임으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게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진이 여기 이게 게임을 하는 장면이에요. 재밌어 보여서 정말 제가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좀 길을 빠져나왔네요. 이제 제대로 설명 시작할게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게 춘추 전국시대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예요. 일단 춘추 전국시대는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합한 건데 다른 말로 선지시대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인데 이 중앙도의 천도 후부터 시황제의 통일까지를 나타내요. 그리고 여기서 이 7나라가 보이잖아요. 이게 진초, 재연, 조, 위 한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대립했던 나라들인데 이걸 전국칠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배경에 대해서거든요. 일단 주나라가 도읍을 등주로 옮기면서 주왕실이 약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니까 막 다른 제국들이 왕 약해졌네? 야, 우리는 왕할 수 있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제국들이 막 철제 무기로 무장을 하면서 군대를 양성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하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막 이게 많은 나라들로 나눠지면서 춘추 전국시대의 시발점이 되는 거죠. 의리에 대해서인데 일단 여기 비단이 있죠? 이런 비단들이 발달하였고요. 그 다음엔 철제 물품들로 하면서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상공업들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중요한 게 이게 나라들이 막 각각의 나라 안에서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처럼 막 치안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어요. 근데 나라 안에서는 이랬는데 나라 밖에서는 막 영토 확장을 위해서 맨날 밥 먹듯이 전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 이 제자백가사상인데 이 제자백가사상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막 여러가지 사상들이 일어나면서 정말 춘추전국시대에 막 전쟁이나 아니면 왕들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가 유가예요. 가장 유명하죠. 공자와 맹자와 숭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효와 인과 예와 덕을 중시하면서 도덕적으로 국가를 통치하자고 얘기하였어요. 잘생겼어요 정말.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가인데 여긴 노자와 장자가 있고 자연의 섭리를 주장하였던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죠. 그 다음 묵가. 여기서는 그냥 무자 한 명밖에 없는데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으로 통치하자는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게 생겼어요. 한비자인데 이 사람은 법가를 주장했어요. 엄격한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자고 했고 진나라를 통일하는데 발판을 삼아 주었던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제일 잘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진시황에게 많은 도움을 줬대요. 그 다음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병가인데 손자 한 명밖에 없었고 딱히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인데 이게 손자 병법이고 군사력을 중시했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고사성어거든요. 일단 이게 어부질인데 여러분 이게 정말 유명하니까 뜻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얼쑤하면서 이득을 얻게 되는 건데 유래는 정말 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래도 재밌단 말이에요.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정말 유명하죠. 옛날 중국의 관중과 포수기 친구 사이가 아주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매우 다정하고 허물없는 교제 혹은 우정이 매우 돈독한 친구 관계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관포지기를 꼭 사귀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은 와신상담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뜻 자체는 섭해 놓고 쓸개를 씻는다는 뜻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르는 말이에요. 정말 와신상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딱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제가 설명해 드릴게 춘추 전국시대에 좀 유명한 인물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 사람은 제나라의 안녕이에요. 이 춘추 전국시대가 낳은 최고의 사상가인 공자가 존경하는 인물이래요. 이게 얼마나 유명하면 이게 키가 5척밖에 안 됐는데 그의 머릿속은 전국의 군주들이 두려워하였대요. 그 다음은 진나라의 백리해. 이 백리해는 진시황이 천하 통일 방법의 바이블을 제시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인물인데 70세의 백리해를 등용하여 진나라가 약소국에서 최강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했던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뛰어난 군주이고 사마천이 사기에서 춘추 전국을 통틀어 가장 뛰어난 군주라고 칭송하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냥 패자라는 말을 쓴 것으로부터 아주 대단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진나라는 처음에 엄청 약한 나라였어요. 근데 막 개혁을 통해서 또 강한 법률을 통해서 강군으로 거듭나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법률이었냐면 진나라 군대는 한 6명 정도가 한 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의 수급을 한 개도 취하지 못하면 그 6명 전부가 벌어받아요. 그래서 항상 모두가 죽기로 싸웠기 때문에 강해진 거죠. 이 강한 법률 덕분에 강해진 게 된 거는 거죠. 애가 그냥 명제상으로 이름난 관중으로 인하여 부유한 국가가 되어가지고, 이게 그냥 전국시대에 계속 중반까지 제나라 군대는 일단 그냥 잘 가다가, 그리고 천재병법가인 손빈으로 인해서 이제 강국으로 또 거듭났어요. 이 나라 그냥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다음은 초나라인데, 이게 초나라는 엄청 큰 영토를 가졌었거든요. 대군도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군제가 낙후되어서 전국시대에 패권을 잡은 시기가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그 다음은 위나라인데요. 여기 초반부터 패공국이었고, 그 천재병법가인 오기가 존재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위나라 군대는 끈기가 있다는 특성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조나라인데요. 조나라는 개국 초기부터 중원보다는 북방의 오랑캐리 경력을 관심을 보였던 국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기병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아서 무령왕에 대해 이르서 호복기사를 채용하고, 그러니까 호복기사가 바지를 입는 기병이에요. 그래서 타국에 비해서 강력한 기병 정력을 보여야 했대요. 네, 여기까지가 나라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미녀에 대한 건데, 이게 서시가 춘추시대 말 월나라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예뻤냐면은 그녀가 강변에 있는데 맑고 투명한 그 강물에 서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추자 그 모습을 본 물고기가 딱 보자마자 와, 멋지다, 이쁘다 하면서 수영하는 걸 입고 강바닥으로 가라앉았대요. 이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예뻤는지 생각이 가죠. 이제 여러분들께 이 진나라가 한 통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주인공은 당연히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놀라운 게 통일 사업이 이게 9년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는 일단 중앙 집권적 전제 정치 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그는 황제라는 전호를 최초로 제정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건데, 그는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이 이게 심했는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목숨을 영원하면서 통일제국을 영구히 존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진시황이 영웅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폭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첫 번째 이유가 일단 분석행위 아시죠 여러분? 이게 아주 불행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막 460여 명의 선비를 생체로 매장해가지고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식인들을 단숨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동양문화 전체에 대한 그 상처를 남겨주는 이 모든 문화를 태우는 그런 일도 벌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가 좀 진시황에 대한 소개였고, 그 다음엔 이사라는 그 진시황을 도와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의 숭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진나라의 2인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똑똑했어요. 근데 그 똑똑한 만큼 막 인간됨이 정말 안 좋아가지고 출세에 눈이 멀어서 막 사람들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조고의 계략에 빠져서 요참형으로 이 사람 사형에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당연히 중요한 한비자에 대해서인데요. 이게 한비자가 정말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근데 웃긴 게 말들금이었대요. 어쨌든 이 사람은 진시황이 매우 존경하는 인물이어가지고 이 사람을 숭상으로 임명하려고 했는데, 방금 말한 이사가 막 질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일부러 모함해가지고 투옥하게 하고 결국 독약을 줘가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비자는 법가사장은 진의 통치 이념에 대해 진의 전국 통일에 이바지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지겨운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정말 새하얗게 불태웠네요. 사랑합니다. 요! 부처 핸섬!